네, 탄핵안이 인용될지 아니면 기각될지 남은 변수들을 법조팀의 여도현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여도현 기자,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아직 임명을 못 받았는데 그럼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선고가 날 거라고 보면 될까요? 네,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마 후보자가 중간에 투입되긴 힘들어 보입니다. 우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걸 놓고 국회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 기일이 아직 안 잡혔고요. 이 재판관이 중간에 투입되면 이른바 갱신 절차라는 걸 거쳐야 합니다. 이 양측이 간단하게 요지만 읽는 식으로 하는 걸 서로 동의한다면 모를까,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금 10차 변론까지 진행된 걸 하나하나 그 녹취를 다시 다 틀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결국 선고도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금 8인 체제로 선고가 날 걸로 보이는데, 네. 이 헌법재판소 법을 보더라도요, 이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이 선고까지 문제가 없습니다. 앞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도 이 8명에서 선고를 해서요, 이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. 네, 그럼 윤 대통령이 이제 25일에 직접 할 걸로 보이는 최종 의견 진술, 이건 어떻습니까? 네, 25일에 이렇게 최종 의견 진술은요, 시간 제한 없이 진행됩니다. 헌재가 미리 공지를 했는데요. 오늘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접견해서 이 마지막 변론 메시지 정리에 들어갔습니다. 이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대리인단이 대독을 했지만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헌재에 직접 나오고 있잖아요. 이 때문에 이 의견 진술도 직접 할 가능성이 큽니다. 그런데 이게 유리할지는 과연 의문입니다. 이 앞서서 법정에서 직접 진술할 때마다 이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런 상황들을 먼저 좀 직접 보겠습니다.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, 네, 이렇게 시민 탓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또 계엄 전에 안과해동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찰 경력 배치를 그려줬다, 내가 그거 보고 있었다, 이런 새로운 사실을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. 종이를 놓고 장관이 우리 두 분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에게 국회 외곽의 어느 쪽에 경찰 그 경력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. 네. 또 여론전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탄핵 인용 결정이 난다고 하면 만약에 근데 윤 대통령이나 지지자들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일까요? 네,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앞서서 이제 결과에 승복하겠다라고 하기는 했지만요, 이 막상 법정에서 모습은 좀 다릅니다. 이 변론 과정에서 이 수사 기록이 증거로 채택되는 걸 계속해서 문제 삼았는데요. 그 상황을 직접 보겠습니다. 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,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, 그래서 피청구인 측에서 반대 심원으로 신빈석을 탄핵할 수 없는 그 진술 조서에 대해서 증거 조사하는 것은 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생각됩니다. 네,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렇게 수사 기록이 증거 채택되는 거 좀 막아달라, 이렇게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거든요. 그 결정문 한번 보시면요, 지금 각하가 됐습니다. 왜냐하면 일단 탄핵 심판 당사자가 아닙니다.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. 그래서 부적법하다, 이렇게 각하가 됐고요. 그런가 하면 이 장 외에서 발언도 점점 세지고 있는데, 이 정광훈 목사 등 지지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 3.1절에 광화문에 모여서 대통령 석방시킬 거다. 그 앞서서는 이 헌법재판소와 선관위, 공수처 다 해산시키면 된다, 이런 식으로 과격한 언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선고가 나기 전에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공식석상에서 말하는 게 어쩌면 25일이 마지막일 수가 있는데요. 결국 이렇게 25일에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에 따라 이렇게 격앙된 지지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법조팀의 여도현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.